이어서 좀 봅시다. 왜 이렇게. 자, 이어서 좀 볼게요. 자, 봅시다. 하이. 자, 756번. 좀 보도록 할게요. 756번. 보자. 756번 보시면은. 자, x가 a의 원소고요. x가 a의 원소면은 x분의 20도 a의 원소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NA는 K고요. NA는 K. NA는 K다. 를 만족하는 집합 A의 개수를 AK라고 한다. 그럼 A2일 때를 찾는다. 자, 우선은 자연수 원소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얘가 만약에 X에 1이 들어가면 여기는 20이 원소가 될 거고요. 자, 여기가 2가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는 얼마야? 10. 3이 들어간다고 치면은 3은 안 되는구나. 3은 안 되고 4가 들어간다고 치면은 5가 원소가 되겠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5를 가진다고 하면 그리고 또 뭐 있니? 5가 원소가 되면은 4가 원소가 되고요. 2가 원소가 된다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얘네가 서로 맞물려서 들어가죠. 이거 이외에 또 있습니까? 1, 2, 4, 5. 뭐 더 없죠? 자, 그러면은 A2라고 하는 것은 뭐야? 원소 개수가 2개인 거죠? 그러면 원소 개수가 2개인 거라고 하면 이놈들 어차피 쌍으로 들어가요. 쌍으로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요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죠. 그치? 그래서 요거의 경우에는 3C1 해서 3. 자, 이렇게 될 거고요. A4 같은 경우에는 원소 개수가 4개인 거니까 요 3개의 쌍 중에서 2개 쌍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때는 3C2가 돼서 역시 3이 될 거예요. 그럼 합하면 몇 개? 6개. 자, A2 플러스 A4니까 그냥 더하면 되니까 6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으로 들어와요, 쌍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 759번. 759번. 9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부분집합 중에서, m이 집합 A의 원소이면, m제곱의 1의 자릿수와 n제곱의 1의 자릿수가 같아지는 m이 아닌 자연수 n이 집합 A에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1의 자릿수가 같아지는 숫자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면은 1의 자릿수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네. 1, 2, 3, 4, 5, 6, 7, 8, 9까지 해서 제곱을 했을 때 1의 자릿수가 뭐냐? 얘는 1이고 4고 9고 16이니까 1의 자릿수 6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5 그리고 얘는 6 그리고 9 8, 8, 4 9의 제곱이면 80이니까 1. 뭐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1이 원소면은 자, 1이 원소라고 한다면은 이때 무엇도 원소예요? 1하고 9. 그쵸? 이렇게 매칭이 될 거고 2가 원소가 된다고 하면은 얘는 8이랑 자, 3은 무엇과 7하고 4하고 6하고 5는 지 혼자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2의 제곱이고 1의 자수가 8의 제곱 8, 8, 64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 얘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얘네들은 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로 치면 되겠죠? 하나의 녀석으로. 자, 그러면은 요놈들 중에서 몇 개를 뽑아 가지고 우리가 집합을 만드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면은 뭘 해주면 되겠어요? 요거 선택하는 경우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2의 5승인데 공집합을 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빼면은 얘는 31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자, 759번 다음에 유형 16번 볼게요. 유형 16번. 자,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과 곱 요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 대표 문제를 좀 하나 풀어볼게요. 760번 문제를 한번 좀 보시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760번. 우리가 집합 S 1, 2, 4, 8 S가 1, 2, 4, 8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 중에서 서로 다른 부분 집합들의 모든 원소의 합을 SK라고 했어요. 요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S1부터 S16까지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한다고 하면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죠. 그렇지?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S1. 자, 그러니까 S1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를 찾는 거니까 1이 들어가는 집합. 자, 원소 하나씩을 보는 거예요. 1이 들어가는 집합은 몇 개 있어요? 1이 들어가는 집합이 1을 무조건 포함하는 집합이죠. 그치? 그러면 그 집합의 개수가 몇 개예요? 2의 3승계죠. 그치? 그리고 2가 무조건 들어가는 집합의 개수는 역시 2의 3승계가 될 거예요. 4도 마찬가지고 8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의 3승계.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원소들, 무조건 들어가는 원소들 하나하나씩 다 더한다고 치면은, 봐봐요. 예를 들면 1이 들어간 집합이 뭐 1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1, 2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1, 2, 4, 8 뭐 이런 녀석들이 있겠죠. 1이 무조건 들어가는 집합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에서는 1이 무조건 다 더해져요. 1이라는 녀석만 떼서 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1이 들어가는 것만 더해주겠다는 거야. 오케이? 2가 들어가는 집합에서는 2만 더하고, 4가 들어가는 집합에서는 4만 더하고, 8이 들어가는 집합에서는 8만 더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걔네들을 쫙 더하면은 모든 원소의 합이 나오겠죠. 그쵸? 집합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되는데, 그래서 요놈들을 다 더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2의 3승. 자, 2 곱하기 2의 3승이니까 요걸 그냥 숫자 곱해서 더하시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이렇게 해서 곱하기 2의 3승을 하게 되면 각각의 원소가 전체 집합에서 모든 부분 집합에서 각각의 원소가 가지고 있는 개수를 구할 수 있죠. 그치?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은 얼마예요? 15 곱하기 8이죠. 15 곱하기 8을 해서 3, 42, 120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멀 문제, 터프 문제 하나를 좀 볼게요. 65번 하고 61번하고 6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761번. 자,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1은 x의 원소이고 3은 x의 원소예요. 그러면은 1이랑 3은 무조건 포함이 되죠. 그치? 그러면은 1이랑 3을 무조건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니까 1하고 3을 포함시키는 집합의 개수를 모두 다 더하면 1, 3은 무조건 더해지겠죠. 그래서 1, 3이 1하고 3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모든 부분 집합에서 1과 3의 합은 뭐가 돼요? 곱하기 2에 5가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5 빼고 2의 3승이 되겠죠. 5를 제외했으니까. 자, 그리고요, 각각 원소별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2가 원소인 녀석. 2만 계산을 하겠다고 치면 2 곱하기 2의 3승.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2하고, 그리고 4인가? 4하고 6이네. 2, 4. 4도 역시 4 곱하기 2의 3승계. 4도 2의 3승계만큼 있으니까.
그리고 6이라는 녀석도 역시 2의 3승계만큼 있죠? 6 곱하기 2의 3승계.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응. 자, 그래서 요놈들 다 더하시면 되니까 결국에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6에 곱하기 2의 3승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은 얼마가 되냐? 16 곱하기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8, 6, 48 왜 이 개수가 또 많냐? 또 어디가 뭔가 잘못돼. 이거 진짜 머리 안 들어가네요 진짜. 1, 3 1하고 3이 무조건 1, 3이 무조건 들어간다고 했구나. 근데 2가 들어간다. 2의 3승이니까 5가 안 들어간다. 1하고 3은 무조건 들어간다. 그럼 개수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1, 2, 4, 6 1, 2, 3, 4, 6 5 제외하고 2가 무조건 들어간다. 네? 그러면은 쏘리 내 계산 잘못했구나. 1, 3이 무조건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2의 3승계가 맞는데 1, 3 1이랑 3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 1, 3 들어가고 5가 들어가니까 2의 3승계. 그치. 여기서 요놈이 2의 3승계가 아니라 자 1, 3은 무조건 들어간 상태에서 2가 들어가는 상태니까 1하고 3하고 2가 들어가는 경우죠. 5는 안 들어가고 그럼 얘는 2의 제곱계가 돼야 되겠네. 2의 제곱계. 4가 무조건 들어가는 경우도 역시 1하고 3은 일단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4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에서 그 4만을 합한 거니까 얘는 몇 개예요? 2의 제곱계, 얘도 2의 제곱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8, 4, 8, 32에다가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에 곱하기 4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32에서 더하기 12 곱하기 4니까 12 곱하기 48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놈들을 다 더하시면은 80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원서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65번 한번 봅시다. 65번. 765번 봅시다. 765번. 자, 1, 2, 3A. 1하고 2하고 3하고 A.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공집합을 제외한 모든 진부분집합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AI의 원소의 합을 SI라고 했을 때 1부터 n까지가 91이다. n 플러스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튼 집합 A 모든 원소의 합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역시 숫자 하나별로 보는 거예요. 1이 들어갔을 때 1이 무조건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2의 3승계.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면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a에 곱하기 2의 3승계를 했을 때 뭐가 나오면 돼요? 얘가 91이라는 녀석이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는 진부분집합을 빼야 되잖아요. 그럼 1이 무조건 근데 진부분집합? 공집합을 제외했으니까 2개 빼야 돼. 공집합을 제외했구나. 그렇구나. 여기서 빼기 1을 해야 되겠네요. 공집합이 진부분집합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야 되겠네. 그쵸? 어차피 1이 무조건 각각의 원소들이 무조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공집합은 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니까 여기서 이제 1을 빼야 되는 거니까 요게 지금 91이라는 거고 넘기시면 92가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정리하시면은 얼마냐? 얘가 8로 나누어지나? 왜 8로 안 나누어지지? 근데 그 A1이라는 게 어떤 거죠? A1부터 AN은 모든 부분집합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모든 부분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1을 빼는 게 아니라 N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의 3승에서 1을 빼야 되는구나. 7. 근데 그래도 말이 안 되는데. 진부분집합을 빼야 되는 거니까 2의 3승계가 아니라 2의 7승계가 되네. 2의 3승 마이너스 1계가 되니까 그러네.
아, 쏘리. 아, 여기서 진부분 집합을 제외해야 되는 거니까, 왜 이렇게 진부분 집합이 이렇게 머리에 안 들어오지? 2의 3승계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네. 1이 무조건 들어가는 집합의 그 개수가. 자, 그리고 2가 들어가는 진부분 집합의 개수도 2의 3승계 마이너스 1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은 3 더하기 A에 곱하기 2의 3승 마이너스 1개 씩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91이 되고, 그러면은 요거 나눠주면은 7, 3, 1하고 13이네. 얘가 지금 13이 되겠구나. 13. 그럼 얘를 더했으니까 A는 얼마가 되냐? 7이 되나? 요걸 뺐으니까 7이 되겠네. 그래서 A는 7. 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각각의 원소 기준으로 얘네가 몇 개 있는지, 집합의 개수만큼이 있는 거니까 각각의 숫자가. 자, 걔네들을 따로따로 더하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17번 유형 좀 보도록 합시다. 17번. 자, 보자. 이건 767번 바로 들어갈게요. 767번. S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가 1 하고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2의 4제곱분의 1.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봤을 때 가장 작은 원소라고 했어요. 가장 작은 원소. 자, 그러면 가장 작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원소를 AK라고 했을 때 그 원소 개수의 합. 앞에 문제랑 좀 비슷한 게 각각의 원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2의 4승계니까 자, 가장 작은 원소가 자, 2의 4승분의 1인 모든 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모든 집합의 개수는. 왜냐면은 가장 작은 원소들만 쭉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장 작은 원소인 부분집합을 전부 다 부분집합에서 요 놈만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뭘 곱하면 돼요? 그 녀석들의 합은. 2의 4승분의 1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얘는 몇 개예요? 2의 4승 해서 1이 되겠네요. 그쵸? 자, 2의 3승 분의 1. 그쵸? 자, 2의 3승분의 1. 이 녀석도 역시 몇 개 있어요? 2의 3승분의 1 곱하기 2의 4승분의 1이 2의 3승분의 1이 가장 작은 원소라고 한다면 2의 4승분의 1은 이 녀석의 2의 4승분의 1은 들어갈 필요가 없죠. 집합에. 그래서 2의 3승분의 1에다가 곱하기 2의 3승 부분 집합의 개수를 곱해주면 얘도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2의 제곱분의 1 같은 방식으로 하면 2의 제곱 하니까 1. 그리고 밑에도 1. 그 다음에도 1. 그쵸? 그래서 이놈들 다 더하시면은 답이 뭐가 되겠어요?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76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68. 자, 768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 이상인 모든 부분집합에서 가장 큰 원소를 구하겠다.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원소를 구하겠다. 자, 역시 같은 맥락으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A는 1, 3, 5, 7, 9.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큰 원소가 9일 때, 가장 큰 원소가 9일 때 를 보시면은 9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집합의 개수.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원소가 2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2개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9 곱하기 뭘 해줘야 돼요? 1부터 7까지 해서 무조건 하나는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치? 그쵸? 1부터 7까지 해서 무조건 하나는 더 추가적으로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 2의 4승에서 공집합인 경우 1부터 7까지 꺼냈을 때 다 안 들어가는 경우를 빼면 되겠지.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얘가 7일 때도 역시 7일 때는 9는 7이 제일 큰 원소니까 9 제외하고 1, 3, 5 중에서 뽑는데
거기서 뭘 해야 돼요? 공집합인 경우, 그러니까 하나도 안 뽑히는 경우를 제외를 해야 되는 거니까 2의 3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5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 3 곱하기 2의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쵸? 1이 가장 큰 원소인 경우는 없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9 곱하기 15니까 9 곱하기 15 105가 되나? 그쵸. 105가 되겠네요. 9 곱하기 아니다. 9 곱하기 15면은 135네. 135. 135가 되겠고, 그리고 얘는 7 49 그리고 15 그리고 3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더하면은 150에다가 더하기 52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202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일단은 유형 18번에는 없다. 그죠? 140페이지하고 141페이지에서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여기 뭐 딱히 어려운 문제는 없긴 한데 없으면은 넘어갈게요. 자, 없으면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733번? 733? 733 다시 한번 좀 봅시다. 733번만 다시 한번 보고 개념센 진도 좀 나가도록 할게요. 733번만 보고 보자. 733번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6의 배수, 모든 원소 곱이 6의 배수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자, 요거 조금 더 간단하게 봅시다. 아까 문제는 다 읽었으니까 3, 4, 5, 6에서 모든 집합의 원소의 곱이 6의 배수라고 했으니 6의 배수인 녀석을 다 찾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원소 개수가 2개다, 2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전체에서 2의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전체 경우의 수, n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에서 뭘 뺀다? 여기서 n이 x가 2보다 큰 녀석이면서 6의 배수가 아닌 녀석, 이 녀석을 빼겠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n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해보시면은 요 녀석은 뭐가 되죠? 얘는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죠? 2의 5승계에서 빼기 얼마야? 2의 5승계에서 원소 개수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일 때 하고요. 하나 있을 때를 빼면 되니까 공집합일 때 하고 원소가 하나인 거 5가지 빼면은 32 빼기 6이니까 26이 되겠네. 자, 그리고요, 6의 배수가 아닌 거를 찾으라고 했고, 6의 배수가 아닌 걸 찾으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3, 4, 5, 6, 7에서 3의 배수, 자, 3, 2제곱, 5, 여기는 2 곱하기 3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서 6의 배수가 아닌 거, 요걸 이제 정리를 한다고 치면은 6의 배수가 아닌 거, 6의 배수가 아닌 모든 경우에서 요걸 이제 정리를 하면은 6의 배수가, 다시 한번 요걸 쓸 수가 있겠네. 6의 배수가 아닌 것 중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6의 배수가 아닌 것 중에서 6의 배수가 아니고 원소 개수가 원소 개수가 n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n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6의 배수가 아닌 거, 세 개수를 찾으라고 했으니 개수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6의 배수가 아닌 거를 찾으면은 얼마가 됩니까? 6의 배수가 아닌 거는 3하고 2만 안 들어. 요 놈들이 안 들어가는 경우,
요 놈만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요 놈만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겠죠? 그럼 전체에서 2의 5승 마이너스 3만 원소인 거. 그러면은 3은 원소이고 5, 7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상관없는 거 생각하면은 그쵸. 4. 그리고 4만 원소인 거 3, 4, 6 중에 4만 원소인 거 4가 무조건 원소로 들어가는 걸 빼면은 역시 4가 되겠죠. 5, 7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자, 거기서 빼기 요거 계산하면 얼마지? 32에서 32 빼기 8이니까 24가 될 거고, 그리고 요 녀석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유기배수가 아닌 것 중에서 1보다 작은 거, 개수가 1보다 작은 거니까, 작거나 같은 거니까 뭐가 되니? 유기배수가 아닌 거니까 요 놈만 들어갈 때, 자 3만 들어갈 때 그때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1개고, 그렇죠? 그리고 4만 들어갈 때도 역시 1개네요. 그래서 2가 되겠네. 그래서 22개가 되겠다. 22개? 22개면은 22를 26에서 빼면 4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 왜 안 되지? 이상하다. n의 개수가 전체인 거, and 6의 배수가 아닌 거. 전체에서 6의 배수가 아닌 거. 전체에서 6의 배수가 아닌 거. 6의 배수가 아닌 것이니까. 3은 들어가고, 5, 6이니까. 전체이면서 6의 배수가 아닌 거. 6의 배수가, 6의 배수가 아닌 거면은 이게 아니구나. 자, 6의 배수가 아닌 거는 이 전체에서 이걸 빼는 게 아니라 6의 배수인 걸 빼는 게 아니라 6의 배수가 아닌 것만 찾으면 되는 거네.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냐? 6의 배수가 아닌 것 3만 원소로 3, 4, 6 중에서 3만을 원소로 가지는 녀석이니까 총 몇 개? 4개가 되겠네. 그쵸? 3만 원소로 가지는 경우 요건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 4만 원소로 가지는 경우 요건 안 들어가고, 4만 원소로 가지는 경우 역시 4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8개가 되고, 8개에서 2개를 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n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and 6의 배수가 아닌 거, 세 개수가 나오겠죠. 그렇지? 그래서 총 여기는 6개가 되겠네요. 즉 26에서 6을 뺐으니까 총 개수는 20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그리고요, 자, 뭐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네. 자, 개수, 자, 개념센 좀 보도록 합시다. 개념센. 오늘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갔죠? 저번 시간에 집합 연산법칙,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에 대한 거까지 봤어요. 자, 오늘 집합 연산법칙을 볼 건데, 집합의 연산법칙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도 꽤 있을 거고,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생각보다 이 연산법칙이 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셨어야 되고, 솔직히 얘기해서 요 파트를 그러니까 기초문제들을 내가 줬었는데, 그 기초문제들을 만약에 풀었으면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에요. 복잡할 만한 파트도 아니고요. 그래서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면은, 자,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파트고, 어려우려면 한없이 어렵고요, 쉬우려면 한없이 쉽습니다. 자, 기본적인 거, 자, 그 증명도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증명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공식들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좀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당연하게 들어가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교환법칙은, 자, 여기서 나오는 거는 교집합하고 합집합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부 다.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한 내용이고, 일단 교환법칙은 성립해요.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는 어차피 같아요. 그건 당연히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결합법칙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봐봐요. 봐봐. 결합법칙은 요런 거예요. 결합법칙.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자, A 교집합, B 교집합, A, C. 이놈하고요. 뭐가 같다? A 교집합, B. 자, 뭘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봐봐요. 만약에 똑같은 교집합의 기호나 합집합의 기호가 들어가 있을 때는 뭘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이 괄호 있죠, 괄호. 책에다 쓰셔도 좋아요. 만약에 교집합의 기호들로만 이루어져 있어, 또는 합집합의 기호들만 이루어져 있어, 괄호를 그냥 없애도 돼요. 괄호를 없애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B 교집합, C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예요. 자, 그리고요, 분배법칙. 자, 분배법칙이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자, 분배법칙은 A 곱하기 B 플러스 C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죠? 분배하죠? A 곱하기 B. 거기다가 더하기 A 곱하기 C.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봐봐요. 곱하기에 해당하는 녀석이 두 개로 쪼개져서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더하기 기호에 대해서는 뭐가 들어가요? 저 중간에 플러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것과 비슷하게 뭘 하고 싶은 거냐면, A 교집합, B 합집합 C와 같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하고 괄호 밖에 있는 그 집합의 기호가 다를 때예요. 이럴 때 봐봐요. 얘를 바깥쪽에 있는 걸 곱하기라고 생각을 하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걸 더하기의 기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얘가 요렇게 자, 괄호 바깥쪽에 있는 녀석이 곱하기의 역할과 비슷한 녀석이 된다는 거고, 괄호 안쪽에 있는 녀석은 더하기의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럼 반대로 써볼게요. 요거는 그냥 쓸게. A 합집합, B 교집합, C.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분배가 돼서 이 덩어리째 들고서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분배 법칙은. 오케이? 물론 실제 계산에서는 증명을 한다거나 간단히 하라 할 때는 요놈의 역방향의 계산도 들어가야 됩니다. 인수분해 하듯이. 공통인수로 묶듯이. 오케이? 그럼 공통인수로 묶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 가로를 안 쳤네? 자, 공통인수 묶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는, 그렇지. 똑같이, 집합기호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이 녀석. 집합기호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이 녀석 중심으로 묶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고요. 자, 뒤에 나오는 그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에 대한 거는, 자, 얘는 일단 합집합과 교집합은 그러니까 공집합이나 본인 집합이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들.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받아들이시면 돼.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자, 공집합이나 전체집합 있죠. 공집합이든 전체집합이든 뒤에 전체집합도 나오는데 전체집합 뭔지 알죠? 우리가 다루는 모든 집합이니까 그거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가볍게 들으세요. 자, 어떤 집합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뭐예요? 공집합이 되죠. 이해되니? 직관적으로. 자,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뭐가 돼요? A가 되겠죠.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교집합 A는 당연히 A가 되고요. A 합집합 A도 똑같은 녀석이면 당연히 A가 돼요. 당연한 얘기죠. 자, 그리고 A 교집합 전체 집합은 뭐가 됩니까? A가 될 거고, A와 합집합 전체 집합은 뭐가 돼요? 전체 집합이 되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오케이? 공집합이든 합집합이든 전체 집합이든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거. 그러니까 헷갈린다기보다는 딱 봤을 때 이게 맞나 틀리나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A 교집합 B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거. 이건 뭘까요? A 차집 B. 이건 그냥 A 교집합 B예요. A 교집합 B가. 자, 보세요. 얘들아. 요거는 조금 이제 문제 풀 때 헷갈리는 거라서 그래요. 자, A 교집합, A와 AB의 교집합의 교집합. 이 녀석은 A 교집합 B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환법칙은 교환법칙. 왼쪽에 A니까. 그쵸. 그렇게 볼 수 있죠. 벤다이어그램 그려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A 교집합 B는 A의 부분집합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교집합은 더 부분집합인 녀석을 따라가죠. 가겠죠. 그지? 물론 뒤에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리고요. A 합집합 A 교집합 B는 뭐가 될까? 얘는 A. A가 되겠지? 그쵸? A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왜냐면 A 교집합 B가 A의 부분집합이니까 A라는 녀석이 더 큰 포함 관계를 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A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쭉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은 알고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여집합 하고요, 차집합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자, A 여집합이 뭔지는 알죠? A 여집합은 뭐예요? A 여집합은 이런 거죠. X가 A의 원소가 아니고, 그리고 X가 전체 집합의 원소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나타내면 이런 거잖아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A 바깥쪽 부분.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뭐, 요건 더 얘기할 거 없고요. 자, 차집합.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영아, 민준아, 요거 한번 봅시다. 차집합. 차집합은 우리가 A 차집합 B라고 얘기하는데, 자, 일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자,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면은 A에서 B에 해당되는 부분을 빼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할 때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 조금 더 편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얘를 A에서,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차집합. A에서 A 교집합 B를 빼겠다. 이거로 생각하시면 훨씬 쉬운 경우가 많아요.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왜냐면, 봐봐. 얘를 A에서 뭘 뺀다고? A 교집합 B를 뺀 거라고 생각한다고. 왜냐면 겹쳐지는 걸 빼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걸로 계산하시면 훨씬 더 생각하기가 편해요. 자, 그리고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집합 연산 있죠? 벤 다이어그램을 별로 쓰지 않고 연산으로 갈 때는 얘를 쓰는 게 무조건입니다. 연산을 할 때는 무조건 이걸로 하세요. 민준아, 세영아, 잠깐만 봐봐. 자, 차집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호 두 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차집합이 무슨 의미인지는 보면 대충 알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A에서 B에 걸쳐져 있는 부분을 빼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겠다는 거죠. 그 동시에 얘는 집합 기호로 표현하면 교집합 기호로 B하고 B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연산할 때 있잖아. 연산할 때는 무조건 이 차집합을 이걸로 바꿔서 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헷갈리는 것들만 중심적으로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결합법칙에서 같은 교집합의 형태로 나와 있는데 괄호가 쳐져 있다. 그럼 괄호 그냥 없애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이에요. 그냥 룰이라고 생각하면 돼. 연산이 힘들잖아. 보통 오랜만에 할 때. 보통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
딱 방법을 정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결합법칙에서는, 결합법칙이란 거 지워. 결합법칙인 거 다 때려쳐. 분배법칙 때려쳐. 계산식만 알면 돼. 자, A 교집합, B 교집합, C. 괄호가 어디 쳐져 있든 괄호는 없애세요. 오케이? 필요에 따라 그 다음에 이제 자리 위치 바꿔주면 돼요. 아잉? 자, 그리고요. 분배법칙은 저렇게 그 곱셈과 덧셈의 곱셈과 덧셈의 연산과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A 교집합 괄호 열고 B 합집합 C. 자, 저딴 식으로 나올 때는 A 교집합이라고 하는 녀석 있잖아. 이 녀석을 기준으로 요게 통째로 이렇게 분배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통째로 분배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자주 이거는 이제 잘해. 이건 잘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잘해. 근데 역으로 가는 거 있죠? 인수분해하듯이 공통인수로 묶듯이 하는 거, 어이? 요게 보통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방향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직관적이에요. 얘는 직관적이니까 보면은 바로 그냥 하시면 돼. 자, 그런데 요 녀석 있죠? 교집합과 어떤 집합과 교집합의 관계. 자, 이 교집합의 관계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면 분배를 해서 연산의 법칙에 따라서 하셔도 되고, 포함 관계에 따라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셔도 된다고. 이해됩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자, 차집합. 차집합은 A 차집합 B로 표현되어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다고 하면, 얘를 만약에 계산식이 좀 많이 복잡해져 있는데, 얘를 뭘로? 무언가 벤 다이어그램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겠다 한다면은 A에서 교집합인 녀석을 빼겠다. 보시고, 연산을 할 때는 항상 뭐 쓰라고요? 연산할 때는 항상 이 교집합을 포함한 기호를 가지고 표현을 하셔야 돼. 무조건이야, 무조건. 얘는 아시겠죠? 무조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드모르간 법칙을 뒤에 나가겠구나. 자, 63번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서 금방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A 교집합 B,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럼 차집합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시면은, 자, 전체 A가 있고 B가 있죠? 금방 할 거예요. 전체 집합이 있고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면 어느 부분이에요? A 합집합 B의 바깥쪽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원소가 1하고 5하고 8이다. 5, 8이다. 자, A 합집합 B, 그리고 A 교집합 B가 3, 6이고요. 그럼 3, 6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예요? 차집합이죠? 그치? 벤 다이어그램 쓸 때는 차집합을 씁니다. 차집합의 형태를 쓰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얘는, 요 부분이 되죠, 요 부분. 애플. 한입 베어먹은,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에 2, 7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데는 나머지 원소들이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뭐가 돼요? 1하고, 이게 4하고 9가 되겠네. 그쵸? 자,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걸 가지고서 1, 2, 3번을 풀면 금방 풀리겠죠? 그지? 자, 그러면 이제 63-1번 하고요. 63-2번, 63-1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63-1번. 63-1번 한번 풀어보세요. 다녀오세요. 근데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 다 풀었어? 쉬는 시간 언제예요? 쉬는 시간? 저기 50분에 1시 또 10분 쉬었다 갈 거예요. 50분에 10분씩 좀 쉽시다. 멱집합이 뭐예요? 뭐라고? 멱집합이 뭐예요? 멱집합? 멱집합이 아니라? 여집합? 아니 뭐지? 멱집합이 뭐냐고? 그 옛날에 거기, 진짜
멱집합은 부분 집합들로 이루어진 집합. 네? 그러니까 어떤 집합의 멱집합이라고 하면은 그 집합의 부분 집합들 있지. 네. 그것들로 이루어진 집합. 그 부분 집합들로 이루어진 집합. 그걸 멱집합이라고요. 자, 다 했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63-1번. 자, 1번. 자, 우선은 A, 첫 번째. A의 여집합. 이거는 A를 제외한 모든 범위이기 때문에, 자, 요거 등호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고요. 등호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 따져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집합 기호로 좀 표현을 해줘야 돼요. X가. 그리고 이거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집합을 나중에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서술형 같은 거 쓸 때 이 조건부 집합 있죠. 그치? 조건제시법. 이걸로 쓰는 거 여러분 연습 좀 해두세요. 항상. 아시겠죠? 조건제시법 안 쓰면은 나중에 다 틀린 거, 그러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점점점점 해서 나타내는 걸로 나타내면은 안 되는, 그게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X바라고 안 쓰고 그냥 쓰잖아요. 그래도 감점됩니다. 무조건 감점이에요, 여기는.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쓰는 거를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 이왕 할 때.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자, 그래서 X는 1보다 어떻게 돼요? A의 여집합이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또는 그리고 이런 데도 있더라. 5월이라고 쓰면 감점한 데 있어요. 5월이라고 쓰면은 감점한 데가 있어요. and 5월 이런 거 쓰잖아요. 그치? 콤마 쓰는 건 오히려 괜찮아. 근데 아무튼 거의 또는이라고 쓰는 것도 그냥 또는, 그리고, 혹은 이고 이런 걸 쓰도록 하세요. 그것도 연습을 좀 해두세요. 미리. 어차피 시험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자, 이거 또는 3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요? 1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 쓸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은 B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B를 제외하고 해주시면은, 자, 0보다 크거나 작고 뭐보다 2보다 크거나, 민준아, B 여집합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요? 아니면 작거나 같아요? 같아요. 작거나 같죠?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또는 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A 차집합 B는 뭐가 됩니까? A 차집합 B. A에서 A와 B와 겹쳐지는 부분을 빼는 거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자, 2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뺀 거예요. 그래서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이해되니? 자, 4번 B 차집합 A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얘는 A라는 석이 등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63-2번은 63-2번은 넘어갈게요. 어차피 예제하고 똑같은 거니까. 자, 넘어가고요. 여집합, 차집합에 대한 성질인데 요 놈까지 하고 요 뒤에 것까지만 좀 해보고 볼게요. 요거까지 설명하고 잠깐 쉬는 시간 또 가질게요. 자, 봅시다. 56번. 요것도 역시 굉장히 직관적인 문제예요. 직관적인 내용이고, 자, 책 잠깐 덮어주세요. 그냥 직관적인 거니까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잠깐만 덮어줘봐. 자, 보지 말고 그냥 안 봐도 돼. 책 덮어줘. 잠깐만. 잠깐만 덮어주세요. 자, A 합집합 A의 여집합. 자, 재호야, 이건 뭐니? 전체 집합. 맞습니다. 직관적으로 A 교집합 A의 여집합.
세영아 이거 뭐니? A?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 공집합. 그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공집합의 여집합. 민준아 이거 뭐니? 전체 집합. 맞습니다. 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그러면은 공집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A의 여집합은 뭘까요? 태희야 이건 뭐죠? A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체 집합에서 A를 뺐어요. 민준아 이거 뭐니? 그렇죠.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자, 그리고 A 차집합 B는 세영아? 아까 했던 거야. B 여집합. A 교집합 B. 이놈의 새끼. 아까 졸았지. 자, 민준아 이거 기억나? 이거 뭐니? A 교집합 B 여집합. 그렇죠. 맞아요. A 교집합, B 여집합. 자, 그리고 요거는 차집합의 다른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뭐 있었습니까? 자, 아무나 얘기해봐, 이건. A 차집합 괄호 A 교집합. 그렇죠. 얘는 A 차집합, A 교집합 B로 나타낼 수도 있다. 자, 요거는 도와주는 형태의, 이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 계산이 복잡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걸로 계산하는 게 더 쉬울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걸로 계산을 하면은, 자, 집합이 한 3개 정도 다른 집합이 있을 때는 얘로 하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나오는 녀석은, 자, 특강에서 제 174페이지에 있는 녀석을 좀 얘기를 하고, 잠깐 아니다? 요거 하기 전에 잠깐 10분만 쉬었다 갑시다. 10분씩 쉬도록 할게요. 10분만 쉬었다 갑시다. 10분만 쉬었다 갑시다. 태희다. 집합이 좋죠. 나는 것보다 좋죠. 네, 뭐.